반갑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그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마도 11월 29일자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이제 개략적인 내용이 좀 나와서 제가 이제 그것을 조금 설명을 해 주려고 합니다. 사실 뭐 설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는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주거 약자를 좀 지원하겠다. 이 부분이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된 부분일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부분,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또는 저소득층, 고령의 어떤 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서 함께 서로 좀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내용들은 서로 함께, 그죠? 잘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건데, 어쨌거나 저도 이제 3일 동안 공공기관 강의를 오늘 스타트를 했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기관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왔고, 그 다음에 7시부터 또 9시 반까지 경매 기초반 수강생들을 상대로 또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은 약 10시 좀 반이 넘어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밑에 이제 보시면, 자, 이쯤에서 보면 부동산 정보에 정책 데이터가 이슈가 있어요. 클릭해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 2개를 올려놨거든요. 하나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등, 그 다음에 주거복지 로드맵. 주거복지 로드맵을 클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를 클릭. 네. 클릭하시면, 여러분 첨부 파일 있죠? 여기 이제 클릭하시고 열기 이제 하면 되겠죠. 열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열기를 이제 하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먼저 여러분 순서를 잠깐 보면, 순서는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 내용,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그 다음에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인데, 그냥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만 한번 잠깐 정리하면, 먼저 주택의 양적 부족 완화, 전반적인 주거의 질 향상에도 불구하고 일단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을 이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적 규제가 없는 사적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주거 안정성이 상당히 좀 취약하다. 이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왔으나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은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 청년 신혼 등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와 한계, 향후 정책 여건을 토대로 서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제시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8.2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이러한 것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막상 현재의 내용으로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 좀 않다라고 하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많은 분들은 8.2 대책 이후에 이를테면 서울과 강남, 서울에서 강남, 특히 이제 경기도의 또 일부, 분당이라든지 안양, 가격이 또 상당히 또 식어가진 않잖아요, 그죠? 반면에 지방, 특히 이제 오늘자 보면 화성 동탄, 또 미분양, 역전세난 우려, 이런 것들이 또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좀 도드라지고 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11월 30일 날 우리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갈림길에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릴 것으로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금리만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면 어떨까요? 금리가 올라간다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결코 유쾌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요. 또 하나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올라서 이를테면 예금제도 올라간다면 많은 또 유동 자금들은 또 예금으로 꽂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 또 막대한 가계부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금리가 올라간다면 사실 더 이상 대출을 받아서 어떤 수요에 진작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정부가 계속해서 앞서서 언급됐지만 대출에 대한 제한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주는 데 반해서 어찌 보면 약간 투자자 내지는 투기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과감한 좀 규제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좀 이 시점에서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 방향은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하겠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임대주택과 금융복지, 일자리, 육아 등을 생애 단계 진전에 맞춰서 패키지로 지원하겠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적 임대주택, 그 다음에 공공분양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겠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임대사업 등록을 활성화해서 그동안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순수 민간 임대차 시장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어떻게 이제 독려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어떠한 또 인센티브, 채찍과 당근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아마도 11월 29일 날 막상 발표되는 내용에서 아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 강화,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 주체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확충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마련하는 건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하겠다. 첫 번째,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를 지원하겠다. 먼저 청년층, 청년주택 30만 시를 공급하겠다.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 호 공급하겠다. 신혼희망타운 7만 호 공급하겠다. 고령층, 어르신 공공임대 5만 시를 공급하겠다. 저소득 취약계 가구, 공적임대 41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죠?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겠다. 예. 사실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들은 사실 나중에 어찌 보면 약간 낙인 효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예.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어찌 보면 약간 좀 좋지 않은 또는 어떤 그런 의식들, 좀 이런 것들은 또 좀 우리가 좀 같이 함께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공적 임대 약 연 17만 호, 그 다음에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택지를 확보하겠다. 특별 공급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안정성을 강화하겠다. 그죠?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게 이제 아마 11월 29일 날 정확하게 언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 법제도를 정비하겠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체계를 좀 개편하고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 이를테면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재원 마련 5년간 약 119조, 상당한 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주택도시기금 활용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인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청년 주거 지원, 그래서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을 청년들에게 총 30만 시를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그죠? 쉐어형, 일자리 연계형 등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으로 좀 공급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지원이 필요한 청년의 수요에 맞춰서 전세 대출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다. 맞춤형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좀 도입하겠다. 그래서 내 집 마련, 전세집 마련을 위한 저축을 좀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홈 포털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주거 상담 및 교육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혼부부의 주거도 지원하겠다. 그래서 임대주택 등 공공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20만 호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출산 후에도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육아 특화시설, 설계를 적용하고 넓은 평형의 공급도 확대를 좀 하겠다. 행복주택. 그 다음에 신혼희망타운 7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0%, 수도권의 70% 수준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용 구입 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해서 내 집 전셋집 마련을 이를테면 지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 가구의 주거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거나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재건축, 전세 임대를 통해서 임대주택 총 5만 호를 공급하겠다. 영구 매입 임대 1순위 입주 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를 추가하고 홀몸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거 약자형 주택은 안심센서를 의무화하겠다. 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해서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 임대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집주인 임대사업자, 임차인 선정 시 고령자를 우선 선정하고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수선 유지급여 추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총 42만 호 공급하겠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그 다음에 주거 약자형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중증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겠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전세 임대주택 무상 지원, 그 다음에 소액 주거비 대출 등 아동 빈곤 가구 보호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공동 거주토록 지원하는 그룹홈을 좀 활성화하겠다. 주거급여를 지급을 검토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자별 임대주택, 그죠? 공급 계획인 건데, 어쨌거나 이제 여기 보시면, 그죠? 2018년부터 차분하게 해서 85만 호까지 일단 공급을 하는 부분이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인 건데, 어쨌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함으로써 일부 또 부동산 가격에 대한 좀 안정 내지는 이런 부분을 또 유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서 주택 100만 호, 공적 임대 85만 호, 공공 분양 15만 호,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권 위주로 공급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OECD 평균 이상으로 장기 임대를 갖다가 재고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 65만 호를 공급하고 저소득층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을 주택 대폭 좀 확대하겠다.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 등 새로운 방식을 좀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공지원으로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공공지원을 받는 대신에 임대료, 입주 자격 등을 제한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호 공급. 그 다음에 이제 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 분양 물량을 연평균 3만 호. 그 다음에 좀 큰 평수가 되는 건데 공급도 재개하겠다. 그 다음에 민간 분양용 공공택지 공급을 연 8만 5천 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택지를 또 많이 신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신혼희망타운 등 신규 지구는 전략산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 및 스마트시티와 연계하고 육아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조성하겠다. 그래서 주택 100만 호 공급 계획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약 5년 동안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진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일단 제도 정비를 하겠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주거 복지 및 임대차 시장 안정과 연계 관리하겠다. 이 법을 법무부와 이제 국토부가 공동 소관하고 주거 실태 조사, 최저 주거 기준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폐합하고 대기자 명부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 그래서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 개선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 임대료 신고 방식을 좀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 전환 시 임차인 협의 의무화도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 DB를 구축하고 도심 내 노후 영구 임대 단지의 재건축 및 에너지 절감 그린 리모델링을 좀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상형 편복도 아파트로 획일적 고착화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화 설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의 조직 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주거복지센터 활성화를 좀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이제 재원은 약 119조, 그죠? 예. 그 다음에 지출 확대력이 충분한 기금, 총 지출 규모를 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번 그 주거복지 로드맵은 사실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제 안정보다는 사실 주거 약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측면, 이를테면 청년,
그 다음에 신혼부부,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이제 고령, 이를테면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이제 그런 배려가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책들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사회가 통합이 되고 그죠? 예, 함께 살아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11월 29일 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고 디테일한 내용을 보고 특별히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점을 좀 고민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번 대책을 갖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좀 찾아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앞으로도 좋은 정책과 자료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최소한 이렇게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강의, 가장 공신력 있는 이야기를 지향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서 함께 의사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저는 설춘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